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종목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했는데 오늘은 다시 리뉴얼하는 기분으로 과연 이 종목은 얼마까지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이 부분이 핵심이죠. 목표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 아주 흥분해가지고 원전을 설명을 해줬는데 원전이 살짝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도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중간에 팔아야 될지, 목표 가격은 어떻게 정할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애널리스트 자료를 좀 묶었는데요. 네, 대신증권 애널리스트와 KB증권 애널리스트 자료를 묶어서 이야기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지금 시총은 25조 8천억.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25조 8천억.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30조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는데, 30조. 네, 30조면 여기서 이제 5조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한 20에서 25% 정도. 그렇다면 5만원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목표 가격이다. 네, 저의 목표 가격은 5만원. 5만원 수준 오면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유는 좀 남아있죠. 하지만 가격을 보면 여기서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듯한 모습, 여기서 헤드앤숄더로 떨어지는 방향성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상승하는 가능성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살짝 조정 후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서 동사의 목표 가격은 30조, 주가로는 5만원 정도가 저의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퍼는 75배 정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에스티메이트 퍼니까 향후에 실적을 가지고 추정 퍼죠. 상당히 고평가 영역을 받고 있는데 30조와 5만원, 이것을 제 목표 가격을 하고 머릿속에 콱콱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사 현재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죠. 네, 굉장히 많은 것을 사고 있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살짝 파는 듯한 모습.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듯한 모습.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15,000원대부터 쭉 올려왔으니까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원전의 행정명령을 서명해서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추가로 뭔가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외국인은 사고 국내 기관 투자가는 파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다. 수급의 모습이다. 따라서 수급이 추가로 그냥 V자로 크게 끌고 올라갈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한 20% 정도인 5만원 정도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도 한번 봅시다. 네, 전체에서 업팅률이 적용된 게 공매도인데 120만 주까지 5월 1일 날 갔다가 얼마까지 21만 주까지 공매도를 쭉 줄였죠. 그러다 다시 최근에 좀 늘리는 모습, 공매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 아직까지 100만 주 정도가 목에 찬다고 보면 아직도 50만 주 여유가 있는데, 갈수록 공매도가 느는 모습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좀 늘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의 매출액을 보면 45.1%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오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2.4%가 두산 바캡에서 연결로 잡혀서 두산 바캡의 매출이 들어오는 거죠. 다음에 2.5%가 두산 퓨얼셀. 따라서 동사의 영업이익이나 모든 것은 두산 바캡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체 파워, 네, 자체 파워, 가스터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전과 관련된 그러한 에너지의 어떤 건설을 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동사의 능력, 여기에 이제 중점이 있는 거죠. 두산 바켓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는 그 자체의 기업 자체의 힘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현재보다는 미래 그로스 성장력에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41%, 두산 바켓 55%, 두산 퓨어셀 2.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사업인 NSS, BOP, 터빈, 담수, 수처리 설비, 주 단조품, 플랜트 설비 설치공사, 주로 이런 것을 하는, 이건 전부 다 이제 가스 터빈들, 그 다음에 열 병합, 발전 설비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발전 설비, 담수 설비, 건설, 여기에 관련된 건설, 이걸 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지, 바캡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바캡이 이 동사의 핵심은 아닙니다. 네, 동사의 발전 산업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플랜트 EPC라 하는데, EPC 산업과 주요 발전 기자재 설계, 제작과 서비스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PC 산업은 너무 유명하죠. 네, 엔지니어링, 프로큐러먼트, 컨스트럭션. EPC 산업은 엔지니어링, 주요 기자재 조달 및 시공 등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전체 밸류 체인을 아우르는 산업이다. 그렇죠? 네, EPC 산업의 핵심이죠. 발전 설비 산업. 발전 설비 산업은 원자력 설비에 관한 것, 복합 화력 발전 설비에 관한 것, 해상 풍력 발전기 이 세 부분의 설비 사업은 돼 있다. 여기서 원자력 설비, 복합 화력 설비가 아주 중요하죠. 원자력 설비 산업은 원자로를 만들거나 전기 발생기 등 원자력 발전의 주요 설비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이다.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원자력 설비 산업인 거죠. 네, 동사의 이 산업이 매력적이고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후박 산업의 판업 효과가 크고 장기간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가기관 수출 산업이다. 다음에 복합 화력발전 산업은 가스터빈, 비열 회수 보일러, 전기터빈 등 복합 화력발전소의 주요 설비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이다. 이 중 핵심은 가스터빈의 설계 및 생산이며 대형 가스터빈은 두산에너비를 포함해서 전 세계 5개 업체만이 공급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 부분이 이제 가스터빈 산업에서는 핵심이죠. 원자력 발전에 관한 것,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발전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원자로를 만들고 증기 발생기,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것들 만들고 다음에 가스터빈 산업에서는 세계 5개만 할 수 있는 가스터빈 설계 및 생산 산업. 대형 가스터빈은 두산 베너빌리티가 글로벌로 5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상 풍력 발전 설비 산업은 브레이드 및 발전기, 이를 구동하기 위한 각종 기계, 전기류 장치를 설계, 제작, 조립하여 공급하는 산업. 해상 풍력 산업 발전 산업은 두 앞에 있는 원자력과 복합 화력 발전 설비보다는 적지만 미래 먹거리일 수도 있다. 친환경이죠. 근해 또는 온해의 거친 환경에 운전되는 특성상 고도의 기술적 신뢰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은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고장 진단 및 예치, 예방 정비 및 긴급 복구 등 영역을 제공하는 산업. 이렇게 되어 있다. 굉장히 세세하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미국 SMR 발전소 계약, 연내 현실화 기대.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 기대감으로 동사가 가고 있다는 거죠. SMR 발전소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 SMR 파트너에서 뉴스케일 파워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7월 77메가와트 모델에 대해서 NRC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표준 설계 승인을 받았고, NRC에서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표준 설계 승인을 받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표준 설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 2025년 말까지 1개에서 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확고한 고객 주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아하, 그렇게 말만 많고 인구의 해자만 되고 나올 것이다 예측만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모듈 12개에 대한 소재 발주를 확보를 했다. 이미 12개의 소재 발주에 대해서 확보를 했네요. 올해 중으로 기자재 12기, 소재 6개에 대한 수주를 추가할 예정. 기자재 12기, 소재 6개에 대한 수주를 추가할 예정이어서 계약 확정 시 빠르게 부품 납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케일 파워가 잘 되고 있네요. 그 이상으로 추가 발주가 나오게 될 경우 추가 생산 라인 증선을 통해서 1, 2년 내에 연간 모듈 캐파를 2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것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동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스몰 SMR 원전을 만든 회사와 다양한 계약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 3개 회사가 동사의 주요 기업들이다. 관련 기업들이다. 협력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케일 파워 3.5세대 가압 경수로 노영. 미국 NRC SMR 설계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원자로라는 거죠. 표준 형태다. 산업화 실행이 가장 빠를 거로 기대된다. 2023년 말 미국 아이다호에 도입 예정이었던 CFPP 프로젝트는 취소됐다. 다만 여전히 루마니아 사업 등 기존 프로젝트는 진행 중에 있다.
다수의 빅테크 기업과 사업을 논의 중에 있다. 엑스에너지 4세대 고온 가스 냉각식 자갈층 원자로 VHTR 이런 새로운 원자로도 있네요. 네, 4세대 고온 냉각식 자갈층 원자로 다우 케미컬, 에너지 노스웨스트 등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아마존의 5억 달러 지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엑스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39년까지 5기가 이상의 SMR 도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테라파워 4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을 주로 집중하고 있네요. 이게 다양한 냉각로와 다양한 원자로가 있습니다. 나트륨 산업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NRC로부터 2차 개통 건설 및 운영권 허가를 취득을 했다.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과 동사가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부터 협업을 하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원자로의 TSMC다. 네, 뭔가를 다 만들어주고 있다. 글로벌 원전 정책 변화의 수혜주의다. 네, 모 애널리스트가 쓰신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 및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는 SMR 이외에도 대형 원전과 LNG 복합 발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경하게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던 독일이 벨기에, 덴마크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는 것도 최근 전력 산업의 경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독일도 손을 들었다는 거죠. 미국을 필두로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원전과 SMR, 중단기적으로 LNG 복합 발전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주 기기를 공급하는 웨스팅하우스는 동유럽 이외에도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여러 국가의 대형 원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도 함께 있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7년, 28년 가스터빈 공급을 목표로 미국 데이터 센터 업체 두 곳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원전의 TSMC다. 굉장히 멋진 말을 애널리스트가 쓰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사의 가스터빈 사업 영역에서도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원자로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분야에서도 동사에 먹을 것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글로벌 가스터빈의 쇼티지가 나고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한 가스터빈 공급을 논의 중에 있다. 대형 H클래스 약 1650도 가스터빈 공급사는 GE, 시멘스, MHI, 두산 4개사뿐이라는 거죠. 네, 글로벌 4개사만이 가스터빈을 할 수 있다. 글로벌 가스터빈. 사우디발 가스터빈 사전 발주로 2026년까지 글로벌 3사의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 포화 상태에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만이 유일하게 여유가 있는 거죠. 미국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 레퍼런스 부족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구매를 검토 중에 있다. 하하. 이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동사가 좀 레퍼런스가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사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네, 쇼티지가 나왔다는 거죠. 빅테크나 AI 센터의 필요 전력량의 3에서 4.5배 가스터빈 재생에너지 ES로 구성하고 가스터빈 가동률 70% 가정 시 발전 설비를 구축해서 빠른 전력 인프라 및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동사는 미국 중소부의 2.5기가급의 데이터 센터 5기, 2028년 공급, 또는 남부의 2기가급 데이터 센터양 3기, 2027년 공급의 가스발전 기자재 패키지 또는 가스터빈 공급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미국의 다수의 데이터 센터 계약사와 약 8기가와트, 10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을 논의 중에 있다. 하하. 아주 차고 넘칩니다. 네, 글로벌 가스터빈의 쇼티지로 수혜가 되고 있다. 먹을 것이 양수 겸장으로 원자로와 함께 늘어나죠. 네, 글로벌 시장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CA 엄청나죠. 2025년 30년까지 314기가와트, 약 85조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와우, 314기가와트. 그래서 30년에 2381기가와트까지 늘어나는 모습. 대단합니다. H급 가스터빈 시장 점유율은 H가 하이 1650도인가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데를 말하는데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2%밖에 안 됐던 것들이 이제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더 늘어나서 15에서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미쯔비시 중공업, 네, IHI 코퍼레이션, BWXT 이런 기업들이 있죠. 네, 시가총액을 보면 미쯔비시 중공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IHI, 다음 BWXT 이렇게 돼서 퍼는 향후에 53.5배, 두산 1번 미쯔비시는 30.4배, IHI는 17.9배, BWXT는 30배. 좀 높은 편이죠. 네, 퍼가 좀 높은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EPS가 3년 동안 CAGR로 38% 증가하지만 13%, 12%, 13% 가장 높게 증가할 것에 대해서 고평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PBR은 좀 낮네요. 5.4배, 미쯔비시 11.6배, IHI 18배, BWXT는 17.9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퍼는 높지만 사실 이것은 PBR 싸움인 것 같아요. 설치 산업이기 때문에 PBR로 보는 게 맞다. 10배까지 간다면 추가로 100%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 가정을 깔고 여주의 반응과 4분의 1만 툭 째면 25% 정도 상승. 시총 30조의 가격은 5만 원 정도가 가장 니지름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 영업이익 24년 1조, 25년 1.1조, 26년 1.45조.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게 더 이런 식으로 더 크게 가속해서 늘어날 가능성, 이렇게 것들을 주의 있게 봐야 되죠. 우리는 연간 실적보다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 1,430억, 2분기 2,730억, 3분기 2,840억, 4분기 4,140억까지 영업이익이 쭉 급속히 늘어나는 2배로 늘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선반영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사의 수준 목표는 24년 7.1조, 25년 10.7조, 매출은 7.4조에서 6.5조. 매출은 좀 작아지네요. 29년에는 13.5조, 11.3조. 아주 장기 프로젝트 계획이기 때문에 2029년 이쪽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한번 지으면 원자력이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로 봐야 된다. 영업이익도 2조 4천에서 3조 7천억, 네, 3,732억, 네, 자체 영업이익은 2,436억에서 3,732억. 그 다음에 자체 영업이익으로는 1조가 29년에 넘을 것이다. 퍼센트로 8.9%.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네요. 따라서 동사는 막지하게 V자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 에너지 시장의 변화, 자체의 능력, 영업력, 그 다음에 그로스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다. 다음에 이제 리스크 딱 하나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친재생 에너지 쪽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원자력을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글로벌 시장 싸움이기 때문에 양수 겸장으로 갈 상당히 실용적인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좀 눌렀는데 그 걱정을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봤습니다. 30조에 5만 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6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